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했었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WHO에서 그 질병을 팬데믹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경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0.5%나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기자회견을 또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주식시장의 하락과 경기 악화에 대응해가지고 미국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주식시장을 따라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내심 조마조마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7,800불대를 방어하고 지금은 7,900불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잘 버텼죠? 어제 같은 경우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서울시가 장안평 자동차 산업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가지고 중고차 매매, 부품, 정비, 튜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것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하루빨리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처벌 강화가 안 되니까 이 본질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수법들을 방지를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최근에 특근법이 통과가 된 후에 암호화폐 업계들이 보통 이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것을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꿔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기사에서는 그동안에 암호화폐 하면은 각종 범죄와 피해를 연상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암호화폐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떠십니까? 아무튼 이 가상자산 앞으로 많이 사용되게 될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일본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가지고 블록체인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네트워크인 비긴을 출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부분의 공통 언어를 개발하고 오픈소스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블록체인 이해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립적인 영역을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일본 금융청이 직접 주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스닥에 주식을 상장하게 된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업체 카나안 같은 경우에 완전히 죽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예상 순수익이 2억 달러였었는데 올해 순수익이 4천만 달러밖에 안 될 것이라고 추정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거의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com에서 트위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암호화폐 유력 인사를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업계 유명 인사는 바로 저스틴 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트위터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저스틴 선, 그 결실을 맺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언젠가 이 아가리 선이라는 오명을 벗고 훌륭한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저스틴 선에 이어서 영향력이 있는 암호화폐 관련 업계 인사들은 존 메가피, 비탈릭 부테린, 찰리리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2020년 3월 13일부터 이오스 스테이킹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 관련된 호재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기프트 카드로 교환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스타벅스, 우버, 아마존, 애플 등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만 국한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브레이브 소프트웨어 측은 이 서비스 진행을 위해서 탭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한편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자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 1220만 명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매일매일 400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다고 하네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언제나 링크를 첨부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사용해가지고 모바일 버전 혹은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는 이 광고 차단 기능 해지를 해주시면 유튜버들이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가져가 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유럽에 침투를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행사가 아니더라도 음악 관련 행사라든지 어떠한 전통적인 매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이 죄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도 런던 블록체인 위크가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행사의 작은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취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네요. 자, 정말 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바이러스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비록 오늘 떡락은 면했으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렇게 지금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때를 틈타가지고 피터 시프 오늘도 주댕이를 쉬지 않고 나발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공격했는데요. 비트코인과 주요 투자자산과의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주식과는 플러스 상관관계, 금은 안전자산과는 마이너스 관계를 보인다. 즉 리스크 자산이 하락하면 비트코인도 하락한다. 리스크 자산이 오르면 비트코인은 아주 조금 오른다. 아무런 가치가 없드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아주 조금 올라가지고 상승률이 몇백 %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피터 시프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0년 성적만 봐도 금, 은, 다른 주식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월등하게 상승을 해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반면에 금 같은 경우 오늘도 떨어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 24불 정도 떨어졌었는데 1온스당 24불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 금도 지금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잘난 척을 다 하고 있는 피터 시프, 이제 언제쯤 처리될지 이 우유라도 하나 사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CME 선물 및 옵션 거래량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 통상적으로 시세 급변동 이전에 비트코인 시세 급변동 이전에 선물 및 옵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고로 최근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더 큰 변동성,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뉴스 BTC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지 안 될지 또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잠깐 거래소별 롱숏 포지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79%, 비트맥스는 45%, 바이낸스는 36%, 전체적으로는 56%로 롱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자 이 구글에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검색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검색량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오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웨이보나 바이두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중국 경제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망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돌았을 정도로 좋지 않은 사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몇 년간의 무역전쟁 그리고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들도 아무래도 위완화를 더 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위완화의 가치 절하나 혹은 중국 당국에서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희망 회로를 둥글게 돌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소식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OK 소속 분석가 네오는 이야기합니다. 좀 긴데 빨리 읽어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이 앞으로 수일 내로 7,700에서 7,750달러 구간의 지지를 테스트하게 될 것인데 이 전날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반등이 오려고 했었으나 8,000달러 선에서 매도 물량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반등 상승세가 멈췄는데 이를 봤을 때 일부 숏 세력들이 8,000달러 선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4시간 캔들 차트 기준 비트코인이 8,250달러를 회복하고 쌍바닥을 찍어낼 수 있다라면은 바닥 테스트 자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 상승을 점쳐봐도 되겠다. 그러나 삼각 수렴 및 계단식 횡보 형태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이 8200에서 8250달러 구간의 저항 강도 그리고 7700달러의 지지 강도를 보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뉴스 BT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7950달러 저항선에 위치한 핵심 수축형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7950달러와 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8200달러까지 덤벼볼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764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500달러까지 처박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분석가 크립토 제레마이아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은 비트코인 매수를 7200불에서 7500불 사이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차트를 공유를 해줍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7000불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상황이 정말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 7200달러 아래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안 떨어지는 게 더욱더 좋겠지만요. 이 거대한 삼각수렴의 바닥이 7200달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7200달러를 찍고 반등하게 된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는 역 헤드 앤 숄더 그리고 삼각수렴의 마지막에서 위로 함께 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감기전 펌핑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론적으로 목표가는 14,085불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7200불까지 보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것을 타이트하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비트코인 추세선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그런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추세선을 그린 분석가 같은 경우는 7700불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700이 아니라 7600입니다. 7600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주봉 관점으로 7600 아래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심한 하락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15년도부터 이어져 내려온 추세선, 부디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려간 적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몇 달에 걸쳐가지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갔었는데요. 지금부터 맞았으니까 강하게 반등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7600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7200달러까지, 최하 7200달러까지 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좀 조마조마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테더 6천만 개가 또 새롭게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 6천만 개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반등 한번 오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데 쓰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러가지로 정말 정신없는 하루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모아본 이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이 힘든 시기에 토마토 채널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한 편이라도 봐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게 될지 계속해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